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한강뷰의 서울숲까지? 성수 1지구에 건설사들이 몰리는 이유.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1지구 3014 가구 규모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었고 현대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1지구는 서울숲과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입지로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 84평방미터가 28억 원에 거래되는 등 고급화된 아파트 시장도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4지구 총 6,792 가구 규모 도 곧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 후속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4지구는 영동대교와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강남을 능가하는 조망권과 입지, 대형 건설사 간의 경쟁입니다. 성수지구는 단순 재개발을 넘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정도의 대규모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입주 물량 줄어든다.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로드맵 가동. 정부는 내주 중 2030년까지 수도권 입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재건축, 재개발, 유휴 국공유지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급감하고 있어 올해 14만 5,237 가구에서 2027년엔 10만 5,100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 6,767 가구에서 2027년 2만 8,355 가구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유휴부지 활용,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선분양 등 금융 지원책도 검토 중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가 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확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AI가 건설 현장 지킨다. 보디캠부터 드론까지 사고 예방, 총력전.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디캠, 드론, AI 분석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작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GS건설은 AI 기반 번역 시스템과 안전관리 앱 도입. DLENC는 CCTV와 연계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삼성물산은 사고 예방 대책을 제안한 직원에게 보상하고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중심의 예방책은 건설사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기술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오히려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입니다. 건설업계는 이제 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AI와 ICT 기반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3년째 공급 0. 수지, 분당 새 아파트 왜 귀해졌나?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에서 최근 3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는 교통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증가 중인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는 분당의 분당아테라 242 가구, 가유일, 수지구는 작년 DL건설의 편안세상 죽전 프리미어폴에 430가구, 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으로 4년 안에 입주하는 단지는 GS건설의 수지자이 에디시온 480가구 하나뿐입니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며 새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고 가격 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수도권 5년 이하 아파트는 6.2% 상승, 10년 이상 아파트는 2.4% 상승에 그침. 특히 신분당선 등 교통망, 학군, 녹지 등 정주 여건이 뛰어난 지역인데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재건축 속도와 인허가 지연 등이 중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불균형과 실수요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기다렸는데 해제라니? 재개발 지연의 공급 차질, 비상. 서울 내 30여 개 정비구역이 사업 지연으로 해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실제로 자양, 방배 등 일부 구역은 해제가 확정됐습니다. 최근 2에서 3년간 연장 조치를 받았던 구역들이 재연장 불가 규정에 걸려 자동 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구역이 자동 해제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2021년 이후 37곳이 일몰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 중 24곳이 한 차례 연장 후에도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해 해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해제 시 주택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고 실수요자 피해와 도심 공급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사업성을 개선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추가 해제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작 추진 속도가 느려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줄어들 위기라는 점입니다. 규제 완화만이 아닌 행정 처리, 속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할 시점입니다. 분양가 24억에도 몰렸다. 과천, DH 아델스타, 청약 열기 왜? 현대건설이 과천 주암지구에 분양한 DH 아델스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52.3대1을 기록했습니다. 총 159 가구 모집에 8,315명이 몰렸습니다. 전용 84평방미터 분양가는 최고 24억 4,600만 원으로 강남권 못지않은 가격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약 2억 원 저렴하다는 점, 서울 서초권과 인접한 입지 등이 흥행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평형인 59평방미터 분양가도 17억 원대에 달하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DH 브랜드와 함께 초고급 커뮤니티, 다양한 특화 설계, 과천 중심 입지가 청약 수요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번 기사의 핵심은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접근성과 희소성, 고급화 전략이 통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대체 주거지로서 과천이 갖는 프리미엄이 분양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집 중 2집은 혼자 산다. 1인 가구 1천만 시대 진입. 1인 가구 수가 2020년 906만 가구에서 2024년 1012만 가구로 증가, 4년간 11.6% 늘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쌓인 이상 가구는 461만 가구에서 393만 가구로 줄어들며 300만 가구대로 급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전체 인구가 줄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인구가 감소한 탑10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출산 감소, 고령화, 디지털화된 생활 방식이 1인 가구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 민원 사용률도 2020년 59.4%, 2024년 83.7%로 급증하며 1인 생활의 디지털 적응도 함께 상승 중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1인 가구 증가가 주거 형태는 물론 행정, 복지, 치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임대, 소형주택,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펜스로 길 막은 건 불법. 대법, 맹지 통행권 인정 판결. 경기 광주시의 한 맹지, 도로에 접하지 않아 진입로가 없는 땅, 소유주 A씨가 20년 넘게 이웃 B씨 땅 일부를 통해 출입해왔는데 B씨가 갑자기 펜스를 세워 통행을 막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쟁점은 해당 땅이 맹지였고 수십 년간 통행해온 관행이 있었느냐는 점이며 법원은 이런 장기 관행과 통행 필요성을 인정해 공공성 있는 통행권 보장의 원칙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슷한 상황의 토지 분쟁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토지 매입이나 재개발, 건축 시 반드시 법적 통행권 유무를 확인해야 함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